네, 이번에는 핵심 경제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깊이 있는 소식을 오늘도 쉽고 정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 최근 금융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삼성생명법 때문입니다. 국회에 발의되면서 이 법이 실제로 통과가 될 경우 상당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홍경표 기자와 함께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제 삼성생명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생명법은 19대와 20대 국회에도 발의가 됐는데 국회에서 계류를 하다가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고요. 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서 삼수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 지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생명법은 19대와 20대 국회와는 달리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서 현재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로 삼성생명법이 통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생명법이 최종 통과하려면 국제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현재 이제 21대 국회는 이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도 삼성생명법에 무조건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이제 법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이고 정부 측인 금융위원회도 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이 삼성생명법이 이제 3수 만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삼성생명법은 사실 별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게 네. 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발의된 이제 보험업법 개정안, 삼성생명법은 말 그대로 보험사 관련 법안이죠. 네. 법 내용이라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개정 법안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현행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 룰의 자산 산정 기준을 시장 가격인 시가, 예를 들면 현재 주가 등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네. 현재는 보유주식 산정을 취득 원가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3% 룰이 뭐냐? 그러면 보험사가 대주주나 계열사의 보유 주식 등을 총자산의 3% 이하로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유 주식 평가 기준을 시가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네.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인데요. 네. 이를 살펴보면 지금 보험사 3% 룰의 자산 산정 기준이 그림을 보시면 규정 자체가 없어요. 대신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과거 취득 당시 가격, 취득 원가로 주식 가격을 산정하도록 해서 네. 보험사들이 이를 지금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 이게 시가거든요. 예. 이게 시가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제 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현재는 3%를 산정 시에 이제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등을 취득 원가로 산정해서 평가의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좀 지금까지 나왔었고요. 네. 보유 주식 가치 같은 경우는 옛날의 취득가액인데 현행 규정상 또 총자산은 현재 시가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보유 주식 가치가 총 자산에 비해 실질적으로 매우 낮게 측정돼서 현실과 좀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가격으로 평가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3%를 아까 설명했던 3%를 산정 기준을 취득 원가 기준에서 시가로 바꾸게 되면 네. 일반적으로 보유 자산 평가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옛날에 주식을 샀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주식이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으니까 평가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 있었겠죠. 네, 특수한 네. 경우가 아니면. 그렇죠. 이 때문에 산정 기준만 바꿔도 3% 룰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을 3% 넘는 건 팔아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이라는 우리나라의 제1 생명보험사, 네. 자산 규모가 1등이죠. 네. 이 생명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현저하게 불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3% 룰에 따라 총 자산의 3%만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시가평가로 가액이 늘어나니까 총 자산이 3%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은 다 팔아야 되는 거죠. 네. 법상으로는. 예. 네. 그래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가장 큰 영향을 삼성생명이 받기 때문에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최종 정리를 해보면 네. 법 개정이 되면 보험사가 보유하는 계열사 주식을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3%를 적용할 때 산정을 해야 되고요. 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보유 주식 가치 평가액이 늘어 총 자산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되는 것이고 네. 결국 과거보다 가치가 상승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이게 당시에 취득 원가가 얼마고 네네. 지금 시가가 어느 정도인지. 네네. 근데 이게 1980년대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 취득 네. 원가가 네. 한 주당 1,072원? 이더라고요. 지금 거의 6만 원 가까이 하니까 네네. 이게 어느 정도로 불어났는지가 확 와닿았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팔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좀 팔아야 되는 거가 네네. 나오나요? 계산을 해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 정도 네네. 되잖아요. 네. 그것도 다 액면 액분해서 분할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 가격이니까 네. 엄청나게 사실 예. 오른 겁니다. 네. 근데 삼성생명의 경우 이제 삼성전자 지분의 8.51%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지분의 이제 취득 원가가 근데 5,444억 원에 불과합니다. 취득 네. 원가가. 네. 그런데 지금 삼성생명 총 자산이 약 314조 원이고요. 네. 비율을 계산해 보면 이게 0.2%도 안 돼요. 예. 그래서 3% 미치라 규정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던 3% 룰에 따라서 삼성생명은 총 자산 3%까지만 계열사 주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개정안에 따라 신가 평가를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총 자산의 3%약 9조 원까지만 가질 수 있어서 나머지는 다 팔아야 되는데요. 네.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 평가했을 때 당연히 총 자산의 3%가 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팔아야 하는 상황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가 약 21조 3천억 원에 어이구. 달한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지분을 1.5% 가량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3%를 시가 평가에 따라 그러니까 삼성화재도 보험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 룰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네. 약 시가 평가에 따라 약 2조 9천억 원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합해 보면 약 24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네. 두 보험사가 팔아야 하는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요. 네. 물론 이 같은 주식이 당연히 뭐 한 번에 뭐 24조 원을 팔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삼성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은 주식 초과분을 5년에 걸쳐서 팔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금융위원장의 허락을 받으면 2년을 연장할 수 있어 대략적으로 7년 안에만 이제 매각을 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삼성생명법이 실제로 통과되면 이게 뭐 블록딜을 하든 계열사에 넘기든 뭐 그냥 극단적인 상황 시장에 팔든 어쨌든 이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 매도는 그 필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20조 원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이 가지는 네. 주식이. 네. 이거를 시장에 교란을 주기 위해서 발의한 것도 아닐 테고. 네, 그렇죠. 뭐 짐작컨대 지배 구조 개선, 네. 재벌 개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 추진하는 네, 걸 수 있고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진짜 이제 소비자를 보호해서 그럴 수 네. 있고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맞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네,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들도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 법안을 도입한 건 당연히 아닐 테고요. 네. 이제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노후를 보장하거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그렇죠. 이제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워낙 보험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천문학적 자산을 또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험을 받는 이제 보험금을 받는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도 미래이기 때문에 좀 이제 안전하게 자산을 이제 그러니까 운영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미래에 보험 가입자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제대로 돌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리스크를 지고 운용 수익률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네. 증권사나 자산 운용사는 성격이 아예 다른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유 자산이 특정 섹터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흔히 말해 몰빵을 해서 투자 수익률을 추구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 보험사가 특정 채권이나 특정 자산 이게 그 주식의 이제 총 자산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는 금융 규제를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사가 취득 원가로 이제 보유 주식을 평가하다 보니까 네. 이게 실질에 맞지 않잖아요. 아까 그렇죠.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5,444억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이 유명무실을 하게 되고 네. 보유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서 법을 현실화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네. 이 때문에 법 취지 자체는 이제 정부나 여당 측에서도 공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하지만 이제 삼성생명과 금융시장에 주식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나오게 되면 예. 파장이 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삼성그룹도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면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에게 매각 차인 만큼 배당금이 또 돌아가게 돼요. 예. 이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통해서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이 이제 수조 원에 달하는 이득을 네. 볼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지배구조 이야기도 해보죠. 당연히 좀 변화가 있겠죠. 예, 예. 이게 그림을 보시면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에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 오너일가가 이제 삼성물산 지분을 이제 33% 가량 보유하고 있고 예.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만약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삼성생명이 보유 지분을 팔게 되면 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당연히 상실을 하게 되겠죠. 네. 주식이 없으니까요. 예. 이제 시장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이 약 2.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 상실로도 이어질 것이고요. 그렇겠죠. 이게 사실상 지주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만으로는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이 지금까지 보험업법의 맹점을 이용해 총수 일가의 지배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 법을 발의한 이제 삼성 저격수라고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뭐 시민단체 등에서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삼성생명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회장 한 명에게만 곤란하다. 예.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때문에 삼성생명법을 통해서 오히려 지배구조 개선이 된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조금 일단 더 좀 들여다봐야 될 측면이 있는데 아까 그 도표를 보면 네.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이제 이렇게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연결된 고리를 통해서 전체 지배 구조를 유지하는 건데 지금 핵심은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고리가 일단 이상이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순환고리에서 고리가 하나 끊어지면 원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삼성그룹에서 뭐 총력을 다해서 대응에 좀 나서겠죠.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삼성그룹 측에서도 올해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이후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이제 나섰고요. 이제 본격화했죠.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생명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이제 네. 의뢰를 해서 지배구조 개편 관련 용역을 이제 맡기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당연히 검토를 하고 있겠죠. 예.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다양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이 중 한 가지 시나리오는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해서 이제 삼성물산이 그러니까 인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쪼개서 네. 삼성물산이 인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 이제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에 있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를 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삼성 그렇죠. 그 생명의 고리가 끊어졌으니까. 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삼성전자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쪼갠 다음에 투자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이 원래 이제 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예.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을 인수를 하게 하고요. 네. 삼성물산은 삼성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투자회사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네. 이제 다음 그림에서는 이제 분할 후 그림이죠. 분할 후에는 추후 현물 출자를 통해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투자회사, 삼성전자 사업회사 구조로 이렇게 개편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개편이 완료가 되면 삼성물산은 지주회사가 되겠죠. 네. 삼성전자 투자회사는 중간 지주회사 중간에 있죠. 이제 삼성전자 사업회사는 삼성물산의 손자회사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예. 이건 지금 삼성전자를 이제 분할하는 시나리오고요. 네네. 그렇죠. 네, 삼성전자 분할 이외에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네. 삼성물산을 분할해 지배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관측입니다. 예. 예, 삼성물산을 인적 분할해서 삼성물산을 인적 분할해서 사업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나누는 건데요. 예.
이제 삼성생명 등 금융 계열사들이 포함되는 금융지주와 삼성전자 등이 속하는 사업지주로 나누고 네. 오너일가는 보유하고 있던 각사의 지분을 현물 출자해서 이들 지주사의 지분을 보유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쪼갤 수도 있고 삼성물산을 쪼갤 수도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증권에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시나리오든 간에 지금 지배구조 개편 속에서 이게 삼성 계열사를 쪼개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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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근데 투자자들이 또 분할이나 이런 또 이슈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른 어떤 식으로든 팔아야 돼 이게 뭐 어디로 가든 간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런 후폭풍들은 또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말이 쉽지 회사를 쪼개고 뭐 이렇게 지분을 파는 게 쉽진 않잖아요. 예. 그리고 또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 합병 당시에도 예. 주주 등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이제 반발도 있을 수 있어서 예. 이것도 좀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개정안 도입에 있어서 부작용 같은 게 좀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네, 이제 보호법의 이제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네. 이제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시장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을 돼서 네. 이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 보험회사가 이제 자산운용 규제 관련 법령을 지금까지 준수를 해왔잖아요. 네. 오랜 기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갑자기 법이 바뀜으로써 대규모로 매도를 해야 된다. 네. 이게 그럼 신뢰 보호 원칙에도 위반되고 이게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보험회사가 대규모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증시에 영향을 미쳐서 네. 이제 관련 회사의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뭐 발생할 수도 있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네네. 뭐 시나리오 다 예상이기 때문에 어떤 예. 피해를 입을지 좀 관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단순한 자산 가치 변동으로 자산 운용 규제 준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어떤 때는 시가 때문에 자산 가치 늘어나서 주식을 팔아야 할 경우가 생기는 갑자기 주식이 하락하면은 또 네. 그만큼 또 여유분이 생기는데 네. 이게 계열사의 경영 악화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네. 이제 평가액이 감소해서 계열사의 지원 한도가 오히려 늘어나서 네. 또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뭐 안 좋은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이제 다양한 사회적 파장과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제 도입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생명법 이 설명을 들어도 사실 시청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맞습니다. 이 컨설팅 아까 내용도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예. 사실은 그 뒤에 이면에는 어떤 의도들이 숨어 있는지 네.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논의 같습니다. 네. 어제죠? 삼성 사장단 인사가 있었는데 네. 뭐 이런 걸 고려해서 뭐 미리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네. 일단 삼성 사장단 인사에서 뭐 좀 내포된 여러 가지 이 측면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마지막. 네, 이번에 그 사장단 인사 같은 경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장단 인사는 그 월요일날 했고요. 예. 이후에 이제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할 계획입니다. 예. 이달 중순에는 이제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 네. 사업 계획도 지금 논의를 할 계획이고요. 예. 이번 인사에서는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뉴 삼성 비전을 구체화하는 메시지를 이제 담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장단 인사에서는 그 삼성전자에서 오너가 출신이 아닌 첫 여성 임원이 나왔어요. 예. 이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혁신 경영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삼성은 또 미래 대비와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7명의 사장을 발탁해서 이번 사장단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사업 성장에 기여한 부사장을 사장으로 이제 승진시켜서 네트워크 사업 부장으로 과감히 임용을 했고요. 또 반도체 사업 개발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한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해서 핵심 사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의지를 또 확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기존의 한종희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 투톱 대표이사 체제는 그대로 유지해서 이제 시장 파고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홍경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기업과 재무, 주식 등 시장 관련 정보는요. 최고의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는 저희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플랫폼을 참고해 주신다는 말도 덧붙이겠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